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부터 이어진 메모리 열풍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출시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인 반도체 투톱이 어제 이어 오늘도 나란히 강세 보이면서 지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4.36% 오른 8,3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되면서 소외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45% 내린 1,1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000포인트에 안착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초반부터 8,400포인트 돌파에 나섰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꾸준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8,4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40포인트도 붕괴된 뒤 다시금 일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간 다시금 낙폭 확대되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폭은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현재 시간에도 1,500억 가까운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4천억 가깝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천억 가까운 팔자세 나타내면서 이익 실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시간 1,800억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 역시 2,500억 넘게 순매도 보이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시간 4,500억 넘게 사들이면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멈추면서 환율도 다시금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1,5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25% 내린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담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이변 없이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고습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마감된 엿새간의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로 임협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95.5%로 총 62,616명이 참여했고 이에 따라 잠정 합의안은 확정한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문 DS 직원 중심의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에서는 80.6%가 찬성한 데 비해 2대 노조이자 대다수가 DX 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는 21.1%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DS 부분에서만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등 수억 원 이상의 성과급 격차가 날 것으로 전망돼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와 사측의 조인식이 진행되지만 DX 부문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노노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총파 문제도 일단락되고 오늘 레버리지 ETF 출시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6.44% 오르면서 31만 8,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개발 중인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가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D 파마텍은 신약의 임상 2상 48주 조직 생검 결과 지방간염 메시 치료제의 3가지 핵심 허가 평가 지표에서 모두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간염의 악화 없이 간 섬유화가 개선된 환자 비율은 위약 투약군 대비 34.2% 우월했으며 간 섬유화의 악화 없이 지방간염이 해소된 환자 비율은 위약군 대비 57.2%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상 이상의 주요 책임자인 마진 루데리디 박사는 메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가역적 단계로 진행되기 전 간 섬유화를 억제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인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 해당 성과가 확인된 점은 간질환 확계에 있어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D&D 파마텍의 이슬기 대표이사는 해당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링 논의를 가속화해 기술 이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D&D 파마텍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D&D 파마텍이 해당 소식 발표 이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시간 또 상한가 유지해내면서 9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감에 삼성 SDS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시스템 통합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AI 전환 수요가 본격 확대되면서 금융과 공공, 제조업 중심의 프라이빗 AI 구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안과 데이터 통제 역량이 중요한 만큼 데이터 시스템 통합업체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I 시대의 개화가 GPU 및 전력 네트워크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선 삼성 SDS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GPU 인프라 역량을 강점으로 AI 인프라 시장 확대 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 약 120메가와트 수준인 데이터 센터 수용 능력은 2029년엔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SD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이더니 현재 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폭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3.82% 오르면서 2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000선 탈환 하루 만에 8,400선까지 올라간 우리 증시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의 수급이 쏠리면서 부익부 빈익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의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4에서 5%, 오늘도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그런데 사실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SK지주사, 삼성에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 SDS 이 정도만 사실 엄청나게 올라가지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낙폭도 꽤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매우 집중되고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많이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14%, 15%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UBS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SK하이닉스도 오늘 결국에 시총 1조 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간밤에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20% 가까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세 회사의 글로벌 시총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에서 노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탑 15, 15위까지의 시총 순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우디 아람코, 미국을 제외한 기업 중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메타 다음에 1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12위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오늘 돌파를 하면서 12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밑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시총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오늘 간밤에 잠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았는데 이걸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단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전 세계 15위 안에 미국 기업들이 12개가 있고 한국 기업이 2개가 있고 사우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시총 상위에 가장 많은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UBS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표 주가를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한 $900 언저리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800 한 후반대에서 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를 $1625까지 높였습니다. 그 전에 UBS에서 커버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가 한 $530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도 3배 가까이 높인 수치고요. 지금의 주가보다도 거의 더블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은 UBS의 핵심 전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EPS가 매우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EPS 주당 순이익이 무조건 $100 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이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지겨우실 것 같고 여기에다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4천억 달러까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현금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제가 실적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을 때 올해가 거의 피크이고 내년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늘어나긴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될 거다. 그리고 2028년 정도가 되면 그 사이클이 이제 서서히 꺾일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리포트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대목이 자, 예상 EPS가 2028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성장 사이클이 계속되고 내후년까지 2028년까지도 성장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 포인트가 저는 주목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실적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내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궤를 같이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주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러면서 뭐 HBM의 가격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UBS에서 내놨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이클, 이 지금까지 메모리 업체들은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구분이 되면서 경기에 따라서 이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LTA 반영을 한다. 이야기 계속 들으셨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폭이 그전에 이렇게 변동폭이 컸던 것이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가격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가격보다 메모리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도 그래도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 안정성이 훨씬 더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해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DDR 가격, 이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50%가 빠져도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당 순이익 EPS가 $100는 기본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예상 EPS가 $117 나올 거라고 2029년 이 $117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선행 PER을 15배로 지금 계산을 미리 땡겨서 한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행 PER이 한 1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15배까지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주가가 지금보다 거의 더블로 가는 $1,6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요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LTA가 이 시장의 사이클을 바꾼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바꾼다라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개선된 LTA가 이제 곧 계약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물량 계약이 아니라 3에서 5년 동안의 긴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2+3나
3+2 이런 식으로 2년은 고정된 가격에 제공을 하고 3년은 변동하는 가격에 가격을 책정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내년에 출하되는 DDR에 대한 수요 중에 30%, 내년 DDR 중에 이미 30%는 고정 계약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UBS 측에서는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출하량의 30%, 결국에 10분의 3 정도는 이미 LTA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출하량의 20%가 고정 계약, SK하이닉스는 10% 정도가 고정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다라고 UBS는 가정을 하고 이미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의 LTA 이 비율이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추가적인 탄력을 줄 수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리포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내년 물량도 30%를 고정 물량으로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자를 지금 아낌없이 대출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냥 높은 가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라고 UBS에서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DDR5 물량의 60~70%도 이미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고정 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받아들이는 걸 그냥 수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자, 결국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앞으로의 매출 수익 안정화될 수 있는 LTA 계약을 추구하고 HBM 가격도 올라가고 D램은 안정적이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매출 흐름, 실적 성장 이것이 이제는 사이클이 바뀌어서 빅테크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다라고 저도 지겹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직도 싸답니다. 샌디스크가 PER, 선행 PER이 22배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3배 정도 나오는데 SK하이닉스 7배가 안 되고요. 삼성전자도 7배가 안 됩니다. 내년 더 낮아집니다. 5배까지 더 낮아지는 상황. 주가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시장에선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리포트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힌트를 잘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로 합치는 거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을 불과 2주 앞두고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머스크는 이미 핵심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를 공유하며 사실상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해왔다. 두 회사를 묶는 핵심 고리는 인공지능인 AI 인프라와 컴퓨팅 자원이다. 스페이스X는 1분기 자본 지출의 75% 이상을 AI에 투입했고 테슬라 역시 올해 AI 관련 지출을 250억 달러로 3배 이상 늘렸다. 우주 궤도의 컴퓨팅 제약과 달리는 전기차의 AI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회사는 이미 막대한 자원을 공유했다. 실제 스페이스X는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를 흡수 합병했으며 x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테슬라로부터 7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를 구입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분의 85%에 달하는 의결권을 쥐고 있어 주주들의 반발 없이도 합병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머스크는 구글에 맞설 거대 AI 제국을 완성하고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온통 집중된 시장이지만 이 시장에서도 저희 돈 되는 섹터 또 반도체 이외에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냉각 공조 장비 쪽 섹터 테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뭐 오늘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여기에 막 엄청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너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이 냉각 공조 쪽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 약간 이제는 시선을 좀 다른 데 둘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냉각 공조 관련된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네네. 같다. 그리고 AI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죠. 이 레버리지 쪽 ETF로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재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를 한 3가지로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전력이 많이 필요한 쪽이 이 냉각 관련된 공조 시스템입니다. 무려 전력의 한 30-4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식, 이제 바다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조선 발전용 관련된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또 태양광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부족하지만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냉각 공조는 당연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력 과부하나 이 24시간 돌려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결국에는 폭발 화재라든지 그리고 정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역시나 컨트롤할 수 있는 쪽이 냉각 관련된 공조 시스템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각 공조 관련된 시스템이 다양한 쪽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반도체 쪽으로도 이 미세 공정 확대나 그리고 이 수율에 대한 부분으로는 계속 여기 수율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는 냉각 공조 관련된 이 칠러라고 하는 장비죠. 온도 조절 장비에 대한 수혜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냉각 공조가 반도체에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냉각 관련된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온도 조절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해서 시장은 집중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는 멈출 줄 모르고 가고 있고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전력기기가 한번 갔고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뭐 반도체 잘 가고 전력기기 그다음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뭐냐 하면은 칠러 냉각 공조 이런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힌트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얻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냉각 공조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반도체 장비 칠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첫 네. 번째 종목 유니셈을 한번 볼 필요가 유니셈. 있다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에도 칠러 이제 온도 조절 장비에 대한 수주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것도 증설에 대한 수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스란히 증설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동사의 칠러 장비나 스크러브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낸드 팹 관련돼서도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날리긴 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지만 실적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는 이제 뭐 안정적인 가전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냉각 공조나 칠러에 대한 이 관련된 이 실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VAC 난방 공조 관련된 시스템 성장이 올해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용 칠러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로봇에서 이 칠러나 냉각 공조 장비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LG전자도 단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셈과 LG전자 냉각 공조 칠러 쪽에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 봐야 할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냉각 공조 장비 테마 섹터에서 팀장님이 고르신 탑픽 종목은 뭘로 보실까요? 탑픽 종목은 이제 GST라고 하는 회사를 GST.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안정적인 칠러 스크러버 장비를 공급을 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TSMC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서 정기식 칠러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IDM 기업에 더불어서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도 TSMC에 양산을 해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확대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테스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쪽에도 전기식 칠러나 스크러버 이미 데모 쪽으로 공급을 한 상태고, 만약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역시나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도 서버양 액침 냉각 관련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반도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까지도 확대가 사업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길게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61,1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가격적인 저항선을 제시할 수 있는 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T를 냉침 냉각, 또 냉난방 공조 이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GST 한번 저희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냉각 공조 쪽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손창희 팀장님의 두 번째 돈 되는 sek터 선택은 뭘지 공개합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주들은 뭐 한 지난달 또 이번 달 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좀 쉬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번 주에 또 움직이고 시작하던데, 자, 2차 전지 주들은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직간접적인 정부의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직간접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금액이 한 50조, 그리고 인프라 쪽이 50조, 그리고 대출 관련된 부분이 50조. 그래서 이 기존의 펀드 7,200억 판매한 거 말고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금액 자체가 150조다. 그러면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괴리율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태죠. 어떻게 보면 작년 15년부터 20년까지 수준이 5배 정도 괴리율 차이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코스닥이 5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코스피가 2,500포인트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괴리율이 8배 정도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죠. 그래서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코스피는 지금 8,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이 괴리율이 다시 8배 수준에서 5배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호전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UAM, 우주 항공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다변화에 대한 그런 디바이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기가 US 26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2차 전지 관련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한목이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숫자들을 이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또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많은데 어떤 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소재 관련돼서 이제 대장주죠. 에코프로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원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업 영역의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재련소가 2분기에 가동률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본업에 대한 사업도 긍정적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리튬 상승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다라고 보면 당연히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여전히 이제 테슬라양 ESS 관련된 LFP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삼성그룹에서의 로봇 관련된 사업,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수혜도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관련된 수주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삼성 SDI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두 종목, 에코프로와 삼성 SDI, 코스피에서 하나, 코스닥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중에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신 게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ESS양 관련된 매출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면서 실적에 부각을 하는지와 그리고 다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좀 관심이 높은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쪽은 몇 번 얘기해드렸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ESS양 관련돼서 동박에 대한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밸류체인 관련돼서 회로박에 대한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두산전자에 들어가는 루빈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박 적층판에 제작을 하는 소재를 동사가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3,700만 톤 회로박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무려 16,000톤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3배 정도의 생산량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동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올해는 하반기 때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성과를 실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6만 원 정도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4,9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2차 전지 섹터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또 적당히 지금 고점에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평선 아래에서 회복하려는, 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도 보셨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2차 전지와 그리고 냉각 공조 장비 쪽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반도체 붐이 만든 역대급 보너스가 대한민국 물가와 집값을 뒤흔들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성과급이 가계 유동성을 자극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4조 원 수준인 양사의 세후 보상액은 2028년 3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엄청난 돈은 소비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올해 초 대규모 성과급 지급 이후 용인과 동탄의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됐고 이는 곧바로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2028년이 되면 보너스 총액은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무려 57%에 달하는 무서운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 산업군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가 이미 실적 연동 보너스 확대를 요구하며 임금 상승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결국 3분기 매파로 돌아서며 2027년까지 금리를 최소 100bp 이상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 마켓 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5% 가까이 상승세, 장중에 8,400선도 돌파했다가 지금 8,324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근데 사실 탄력이 약간 줄었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약간 피크를 찍고 약간씩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강한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32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5%대 상승으로 약간씩 내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거의 뭐 14, 15%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이지만 1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스퀘어 8%, 삼성전자 우선주도 4%, 삼성전기도 6%, 이렇게 삼성그룹주나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되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이 외에 사실 하락하는 종목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은 아쉬운 상황. 다행히 외국인은 현선물을 매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시장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그럼 이제 또 종목 이야기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TV 소종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SK스퀘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도체만 가고 다른 쪽은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규 상장되는 ETF 단일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심해요. 보여주면서 또 여타 관련된 기판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들도 그렇고 IT 소부장 쪽들도 전체적으로 다 고점 대비 크게 급락하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그동안 좀 적었죠. 바로 SK 하이닉스의 후광을 업고 있는 중간 지주에서 SK스퀘어가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같은 날도 60여 개 종목만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쪽들이 핵심 섹터이면서 주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1억 불 달성을 하고 그 소위 1억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그리고 또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273조 원 이상 추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K스퀘어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2023년 이후부터 7조 원 이상의 자사주 취득이라든가 일부 소각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현금 배당에 대한 그러한 시행을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에 ADR 상장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SK스퀘어, SK하이닉스를 못 산다면 ETF를 가지고 투자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120만 원대에 놓여져 있는 SK스퀘어를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한다. 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작년 10월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꾸준하게 중간중간마다 어떤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부담 없이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신규 진입은 중단하시고 그리고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재매수하는 이런 시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전략들 신규 진입 가능하다. 여전히 말씀드렸던 6차 목표가 150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스퀘어는 위원님이 계속 추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벌써 말씀해 주시고 나서 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쉴 때는 또 들어가서 또 많이 올라서 이격이 벌어지면 수익 실현하는 이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일단은 주도입니다. 주도주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대장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전략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계속 가는 거고요. 자, 첫 번째 SK스퀘어를 봤고요. 다음 또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종목이 오늘 또 좋은지. 알테오젠입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진 않은데 제약바이오 중에 몇몇들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D&D 파마텍이라든가 또 어제 이어서도 계속 한올바이오 아마 네네. 이런 종목들이 뭔가 임상 이상이라든가 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라는 것은 뭔가 분위기가 종목별로는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요. 조금 바뀐 것 지난번에도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대장주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이 뭔가 하락을 마무리 짓고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타 바이오 제약 관련한 종목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도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다라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ALT 비포 대용량 피하 주사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 SC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여타 글로벌 빅파마들도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새로운 기술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워낙 주가가 고공권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도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곧바로 이러한 자리들을 복구하기에는 힘들지만 지금 계단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 뭔가 중심값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2만 원부터 42만 원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렴의 과정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딤발, 지지대가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네네. 이 32만 원이 이제 다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들이 이제 잘 유지가 돼준다면 32만 원에서 42만 원을 바로 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밀릴 때 이 지난번 저점에서 올라왔고
다시 한번 접어주는 자리 그리고 3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유지가 돼준다면 42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관점에서 알테오젠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35만 원이 이제 지지가 되면은 신규 진입 또는 42만 원 안착해주면 그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두 번째 종목 봤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알테오젠 소송 이게 어쨌든 일단락되면서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좋은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 펀드 뭐 이런 모멘텀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전략 시청자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사실 로봇주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사실 다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 모비스만 유독 강합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쪽에서 다시 이제 뭐 대장주로 약간 치고 올라오는데요, 모비스가? 저는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몇몇 종목들로 집중됐던 이런 수급이 네네.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정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 없으면은 주식시장 쳐다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였는데 그쵸. 오늘 오전에 한 9시 반을 저점으로 하면서 10시 이후부터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러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종목들이 저점 대비 돌아서 주면서 뭐 SK하이닉스가 10% 넘는 급등을 보이니까 네. 이들 종목들이 뭐 3, 4%, 4% 오르는 거는 뭐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도 볼 재미가 수 있지만 없으신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 그렇죠. 있는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이 시장을 전체 시총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것들이 주도해서 영원히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대안일 수 있어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죠. 전동화라든가 로봇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로봇과 관련된 액추에이터 이미 뭐 차량 조항 장치로서 공급을 완만하게 전장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라는 거 그리고 또 아틀라스와 관련돼서 뭐 3만 대 이상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 현대모비스의 이 조향 장치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13일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도 연출이 됐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림목이 연출된 자리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5일선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실리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도가 연출됐지만 그 물량들을 기관들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면서 새로운 ETF가 신설이 되면서 받아내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점을 잡아주면서 뭔가 반도체를 대신해서 이 피지컬 AI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현대모비스가 움직인다는 건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또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